죽음 앞에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임종의 자리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제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는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은 위대한 말을 남길 것이라고. 현명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철학적인 유언을 남길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평생 대학에서 강의하고 수천 명의 제자를 가르친 교수도, 기업을 일으켜 세운 사업가도, 온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도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듣는 사람의 가슴을 가장 깊이 찔렀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잘 살았다, 이제 가도 되겠지. 5마디, 짧디 짧은 5마디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바빠서, 어색해서, 아니면 그냥 언젠가 하면 되겠지 싶어서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마지막 숨 앞에서야 터져 나온 말들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는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종 직전에야 비로소 나오는 이 5마디는 사실 인간의 가장 깊은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무엇을 억누르며 살아왔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무엇을 원했는지를 죽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로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패턴을 알아챈 것은 제 나이 60즈음이었습니다. 당시 저의 오랜 친구 하나가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는 평생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눈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날 제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서가 나 잘 살았지?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혼자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저는 그 5가지 말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감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105년의 삶이 저에게 가르쳐준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솔직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걸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이 평생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끝까지 버티는 말, 가장 마지막에야 겨우 입 밖으로 내보내는 말은 바로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이 두 글자가 그토록 무거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죽음보다 두려워합니다. 제가 50대 중반이었을 때 저보다 몇 살 위인 선배 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학식이 깊고 언변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평생을 애썼지만 그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은 나태함을 부른다고 믿는 세대였으니까요.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번듯한 직장을 얻었을 때도, 결혼을 해서 손자를 안겨줬을 때도 그 아버지의 표정은 늘 무덤덤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84세 나이로 병상에 눕게 되었고 저는 문병을 갔습니다. 병실에는 아들이 혼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너한테 너무 모질었어. 아들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상처를 한꺼번에 녹여버리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말을 왜 지금 해야 하는가? 왜 아들이 어렸을 때 상처가 쌓일 때 그때는 하지 못했는가? 인간의 자존심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마치 자신을 지켜주는 갑옷처럼 느껴집니다. 사과를 하면 약해 보일 것 같고 인정하면 무언가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 특히 우리 세대의 남성들, 가장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권위를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 갑옷은 한순간에 벗겨집니다. 지위도 권위도 남들의 시선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말합니다. 나는 틀렸다. 나는 미안하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자존심은 죽을 때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은 상처는 남겨진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남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미안하다는 말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마지막까지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숨이 넘어가는 병상이 아니라 아직 눈을 마주칠 수 있을 때, 손을 잡을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된 미안함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꺼내기 두려운 그 말, 저는 그것을 지금 하시길 권합니다. 내일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리고 어떤 내일은 영영 오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그것을 공기처럼 여깁니다.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없어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임종의 자리에서 제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바로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고맙다. 평생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향해 마지막 숨을 앞두고 비로소 터져나오는 감사의 말. 저는 한 여성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늙어서는 손자들까지 돌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분이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것이 몇 번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한 적은 또 몇 번이나 될까요? 그분이 병상에 누웠을 때 저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볕이 참 따뜻하네. 고마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왜 이제야 이걸 알았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햇볕 한 줄기에 감사를 느끼는데 평생이 걸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대신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식. 욕망은 끝이 없고 비결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은 조용히 지나쳐 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무창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진리. 하지만 그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과 임종의 순간에 온몸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으로 느끼는 쪽을 선택합니다. 너무 늦게.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늘 앞만 보았습니다. 더 깊은 학문, 더 많은 업적, 더 넓은 영향력. 아내가 매일 저녁 차려준 밥상을 그냥 앉아서 먹으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처음으로 빈 밥상 앞에 혼자 앉아 보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밥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매일 저에게 건네진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그 사랑에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는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당신 곁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먹은 밥은 누가 지었습니까? 당신이 아플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난 뒤에 느끼는 감사는 상대방에게 닿지 않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빛은 슬픔이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더 일찍 말할 걸 하는 후회.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병상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밥 잘 먹었어. 고마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그 한마디를 평생 기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참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세대의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 자식 교육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의 사랑이었습니다. 말 대신 등으로 표현하는 사랑. 그래서 사랑한다는 세 글자는 살면서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부끄럽고 어색하고 왠지 가벼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평생을 말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이 터져 나옵니다. 제 제자 중에 5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서먹서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장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엄격하고 칭찬보다 꾸중이 먼저인 사람. 그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늘 어떤 거리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 그런 관계. 그러다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처음 며칠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아들이 홀로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 아버지가 눈을 떠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고 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그 말을 처음 들은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분명히 평생 아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한 것도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아온 것도 다 그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아무리 행동으로 사랑받아도 그 말 자체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 잘 살았다는 말은 또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바깥을 향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말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긍정하는 말.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역설적으로 가장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 말 속에 긍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련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말은 사실 이 정도면 괜찮았다. 그래도 충분히 살았다. 라는 스스로를 향한 마지막 위로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조금 더 일찍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많이 이뤄야 한다. 그 채찍질이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다가 죽음 앞에서야 겨우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들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까? 이루지 못한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잠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섰고 아프면서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놓지 않았고 쉽지 않은 날들을 그럭저럭 버텨왔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하십시오. 하지만 잘 살고 있다는 말은 지금 당장 자기 자신에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당신 말고도 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임종의 자리에서 제가 목격한 것 중에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유언도 아니었고 극적인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호흡이 가늘어지고 이미 이 세상과의 끈이 거의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손을 잡고 이제 편히 가셔도 돼요. 우리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비로소 그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고 나서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사들과 호스피스 간호사들도 같은 것을 증언합니다.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와서 가도 된다는 말을 해줄 때까지 숨을 거두지 않는 경우가 놀랍도록 많다고, 이것은 단순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태어나지 않았고 혼자 살지 않았으며 혼자 떠나지도 못한다는 것.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이란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이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존한다는 것은 약함의 증거라고.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나서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압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생명체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누군가와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고 우리의 슬픔은 누군가 곁에 있을 때 비로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조차도 누군가의 허락과 사랑 속에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가도 되겠지 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입니다. 내가 떠나도 당신은 괜찮겠느냐는 물음,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염려. 이것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보다 남겨진 사람을 먼저 걱정하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청입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붙잡지 마십시오. 편히 가도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뒤섞인 그 말은 어떤 철학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삶의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기대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고.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가도 되겠지라는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조건 모든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로운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단 한 사람만큼은 마지막 순간에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만큼은 곁에 두십시오. 그것이 배우자든 자식이든 오랜 친구든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노년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압니다. 인간은 끝까지 연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떠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도 되겠지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산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죽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삶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5마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잘 살았다, 가도 되겠지. 이 말들이 왜 그토록 우리의 가슴을 흔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말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말들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살아있는 동안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바빠서, 어색해서, 아니면 그냥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묻지 않고 흘러갑니다. 저는 올해로 105살이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몸의 힘도, 기억의 선명함도, 함께 걸어온 친구들도.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세월이 깎아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평생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 가진 것이 아니라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 이룬 것이 아니라 전하지 못한 말이라는 것. 저는 50대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해야 할 말을 다 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충분히 했는가? 사랑한다는 말을 충분히 했는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때 제때 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들을 아끼다가 미루다가 결국 영영 하지 못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지금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전할 수 없는 말로.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화려한 인생 철학도 아닙니다. 그저 100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 살면서 가장 뼈저리게 배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영원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오래된 오해 때문에 연락을 끊은 형제가 있습니까?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할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목말라 있을 배우자가 곁에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오늘도 지쳐있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딱 하나만 하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혹은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임종의 자리는 진실을 말하기에 너무 늦은 자리입니다. 눈물은 흐르지만 말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시간은 없고 상대방은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 아직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같은 하늘 아래 걸을 수 있을 때, 서로의 눈을 마주 볼 수 있을 때 말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그 조용한 이어짐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하지 못한 말이 아니라 이미 전한 말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후회가 아니라 온기로 가득 찬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조용히 눈을 감으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말을 다 했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 나는 잘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한 삶입니다.